대체 넌 누구야? 이 말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지만 난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다. 가위에 눌린 게 확실하다. 이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내가 돌처럼 굳어버릴 수 있나? 사력을 다해서 눈동자를 돌려 그의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피하면 피할수록 그의 모습은 더더욱 선명히 눈에 들어왔다. 침은 입에서 흘러내리는 게 아니었다. 어떻게 해야 저렇게 길게 뽑아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다. 그의 혀가 목젖까지 내려와 있었고 긴 혀를 타고 흘러내린 침이 혀끝에서 늘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더욱 호미하게 만든 건 반쯤 뜨고 있는 그의 눈이었다. 왜 사람들이 죽음보다 더한 무엇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이해가 되었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미치자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내 시야로 들어왔다. 고개도 돌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안구를 지탱하는 근육이 끊어질 듯 눈을 옆으로 돌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내 오른손으로부터 10cm 떨어져 있는 휴대폰이 보였다. 단축번호 1번. 1번만 누르면 준혁이가 달려올 것이다. 나는 사력을 다해 손가락을 뻗었다. 온몸의 핏줄들이 밖으로 기어 나오는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이 느껴졌다. 오로지 내 정신은 그 작은 휴대폰에 집중되어 있었다. 오늘 밤 잘 버텨봐. 죽지 말고. 준혁의 말처럼 난 지금 버티고 있었다. 이 끔찍한 고통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말이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준혁아, 내가 넘어야 될 고통이 하나 더 다가오고 있다. 누군가 북층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좁고 가파른 계단에서 앞을 살피지도 않은 채 그 힘을건 눈동자를 나에게 고정한 채 한 아이가 내려오고 있다. 계단의 넓이와 보폭이 맞지 않는 걸음을 하고 있다.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무표정한 표정으로 내 앞에 쪼그려 앉았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이 아이가 이리저리 나를 살피고 있다.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다. 준혁아, 미안하다. 준혁아, 내가 버틸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아. 어디까지 입이 찢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이 아이가 크게 미소 짓고 있어. 사랑한다, 친구야. 정신이 들어요? 누군가의 부름에 난 눈에 초점을 맞추었다. 병실 같은 낯선 방이 내 시야에 들었다. 그리고 의사 복장을 한 남자가 내가 누워있는 침대 끝에 서 있었다. 순간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앞에 보이는 남자는 전에 만났던 입주자였다. 이제 정신이 들어요? 당신이 여기 어떻게? 내 말에 그는 긴 한숨을 쉬더니 눈길을 돌려 옆에 서 있는 간호사 복장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여자 또한 나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관리실에서 봤던 그 여자였다. 남자는 천천히 발을 옮겨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사무적인 말투로 나에게 물었다. 이름이 뭐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난 그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주저하지 않았다. 윤성진이요. 그는 뭔가를 받아 적더니 다시 사무적인 말투로 내게 물었다.
최근에 친한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준혁이요. 김준혁. 그런데 준혁이가 보이지 않았다. 빌어먹을 녀석. 친구가 병원에 있는데 오지 않았을까? 아니면 밤새 간호하고 잠을 자러 간 걸까?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기도 전에 남자는 다시 내게 물었다. 목매던 남자를 보셨습니까? 어린아이도? 남자의 질문에 난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 그걸 어떻게... 내 말에 남자는 간호사를 한 번 더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남자는 서류철을 간호사에게 건네었고 침대에 누워있는 내 옆으로 앉아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는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당신 누구죠? 윤성진이요. 윤성진이라고요. 남자는 입을 굳게 다물더니 말문을 열었다. 윤성진 씨, 당신은 죽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당신은 윤성진이 아니고 김준혁이라고요. 알겠어요? 난 어이없는 표정의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시 물었다. 지금 제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김준혁 씨, 그냥 내 말을 듣고만 있어요. 당신 친구 윤성진은 죽었습니다. 3년 전 윤성진 씨는 부모를 잃은 충격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았었죠. 게다가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윤성진 씨는 더욱 비뚤어진 성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기억 안 나요? 같은 학생 한 명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윤성진 씨는 목을 매달아 자살했고요. 그걸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유일한 친구였던 김준혁, 당신이고요.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인 홀아버지 밑에서 학대받으며 자랐었죠. 어렸을 적부터 언제 떠난지도 언제 돌아올지 모를 엄마를 마루턱에 앉아 항상 기다리는 게 당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마저 간암으로 돌아가시자 당신은 윤성진에게 더 집착을 하게 된 겁니다. 친한 친구를 잃었던 당신 또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당신은 이곳까지 오게 된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을 도피하고자 당신이 택한 방법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었죠. 당신은 강한 사람도 아니었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친구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당신 스스로가 윤성진 입장에서 만들어낸 강한 김주혁일 뿐입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나댔지 않았던가요? 바로 어렸을 적 김준혁 씨 당신입니다.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갑작스레 내 뺨 위로 흘러내렸다. 김준혁 씨, 기억이 다시 떠오르나요? 당신이 이곳에 온 지도 2년이 다 되어갑니다. 당신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떠오르는 기억을 애써 지우며 윤성진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5번째 똑같은 말을 당신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기억이 도중에 되살아나는지 살피려 당신이 말한 상황을 저와 김간호사가 재현해 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벌써 3번째나 하는 겁니다. 도중에 당신 기억이 돌아올 거라 믿으면서 힘들어도 이젠 친구를 떠나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진 씨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윤성진 씨를 흉내낸다 해도 당신은 결코 윤성진이 아니에요. 이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세요. 김준혁 씨. 뜨거운 눈물이 샘솟듯이 흘러나왔다.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깨물으며 나는
울음소리를 삼켰다. 김준혁 씨, 젊은 나이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거예요? 당신의 완치 여부는 순전히 당신에게 달려있어요. 힘들어도 과거를 지우지 말아요. 이를 악물고 받아들여요. 당신만 마음가짐을 다진하면 당신은 얼마든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다중이격도 아니고 귀신에 씌인 것도 아니죠. 이제 친구를 떠나보내세요. 잡을 수 없을 허상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이제 현실로 돌아오세요. 일그러진 얼굴을 감추기 위해 오른손으로 눈을 가렸다. 하지만 쏟아지는 뜨거운 액체는 감출 수가 없었다. 김진혁 씨,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시 윤성진 씨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치료실, 아니, 당신이 착각하는 그 오피스텔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태어날 때까지 정상인들처럼 살아갈 겁니다. 남자는 간호사에게 건넸던 서류처를 받아들더니 무언가 받아 적으려는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조용히 나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눈물이 어느 정도 말라감을 느끼면서 어금니를 깨물었다. 나의 대답이 지연되자 남자는 다시 물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난 남자의 표정과 여자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잠시 말을 아꼈다. 그리고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김준혁이요. 내 말에 남자는 가벼운 미소를 보냈다. 당신 친구 윤성진 씨는 어떻게 되었죠? 3년 전에 죽었습니다. 남자는 흐뭇한 표정을 다시 한번 짓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들었다. 이게 뭔지 알아요? 김준혁 씨? 남자가 꺼내든 건 빨간색의 말보로 담배였다. 담배요. 담배잖아요. 맞아요. 담배죠. 그런데 그냥 담배가 아니에요. 당신의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당신이 한 대씩 피우던 담배죠. 1년 동안 20개 중에서 이제야 절반 정도 줄었군요. 당신 같은 꼴주가 1년 동안 10개 피만 피웠다는 건 그동안 김준혁보다는 윤성진으로 산 기간이 더 길었다는 말이에요. 이 담배 맛을 기억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나에게 담배를 건네는 신용을 하더니 내게 말했다.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울래요? 네. 잔디 정원의 벤치에 앉아 맑디 맑은 하늘을 보며 담배 향기 한 모금을 빨아들였다. 간만에 맛보는 담배라 그런지 목이 막혀오며 토할 듯이 기침이 쏟아졌다. 내 뒤에 서 있는 두 남녀의 소근거림이 들려왔다. 박사님, 김준혁 씨 담배 피면서 기침하는 거 처음 보네요. 그러게. 그리고 김준혁 씨가 핸드폰 1번 단축번호로 설정해 놓은 게 있는데 좀 이상해요. 왜? 뭐가? 뒷자리는 김준혁 씨랑 같고요. 앞자리만 010이 아니라 016이에요. 예전 자기 번호인가 보죠? 그런가 보네. 그런데 왜 예전 자기 번호를 단축번호 1번으로 했을까? 난 조용히 입 주변으로 말라붙은 침을 털어냈다.